일단은 우리 132페이지의 광합성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자, 광합성이라는 거는 이산화탄 식물이 영양소를 만들기 위해서 광합성을 하는데요. 빛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빛광자 합성하다, 빛으로 영양소를 합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포도당이라는 영양소를 만드는 이유는 식물이 어디론가 가가지고 뭐 유기물 같은 걸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기,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스스로 만든 게 이제 태초의 광합성이 된 거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시 지구 대기가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최초의 생물들은 바다에 살았기 때문에 물과 이산화탄소가 많은 조건에서 빛으로 뭔가를 만들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재료가 되는 게 이산화탄소와 물밖에 없었어요. 원시 지구에서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진화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만든 포도당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게 거꾸로 돌리는 게 호흡이에요. 그래서 일단 광합성부터 보시면요.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와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 잘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식을 꼭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써놨지만 잘 알죠. 이산화탄소, 물, 포도당, 이제 산소. 그래서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 빛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해가지고요. 필요한 재료가 이제 요인이 되겠죠. 이산화탄소 농도, 그 다음에 빛의 세기, 그 다음에 물은 뭐 충분하니까요. 바닷속이었으니까.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뭐 물을 계속해서 마시고 이런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은 충분히 공급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도 오고 하니까 땅속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빛의 세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 식물을 둘러싸고 있는 온도가 되겠죠. 요 세 가지 환경 요인이 되겠고요. 이산화탄소와 빛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제 그래프 형태를 보인다고 했죠. 광합성이 증가하다가 일정해져요. 네, 포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염록체에서 광합성을 하고 꽉 차면은요 더 이상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광합성을. 그래서 증가하다가 일정 구간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돼요. 온도 같은 경우는 35에서 한 40도 사이 최적의 온도가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광합성을 할 때 효소라는 게 작용을 하는데 단백질로 돼 있어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온이나 고온에서는 활성화되지 않고요. 주로 이제 최적의 온도에서 잘 활성화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산화탄소와 빛 같은 경우는 증가하다가 포화되는 거 찾으시면 되고, 온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한 37도, 8도에서 한 40도까지 증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감소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학에서는 그래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찾는 게 항상 한 문제씩 나와요. 단어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에서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기체니까 기공을 통해서 공급된다고 말씀드렸고, 물은요 뿌리를 통해 흡수돼가지고 줄기에 있는 물관을 통해서 끌어올려지고, 그리고 잎의 증산작용을 통해서 위에까지 올라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빛은요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에서부터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엽록소에서 빛을 흡수하고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포도당은 요거 잘 기억하시나요? 포도당으로 생성된 다음에 뭘로 저장이 되죠? 아무나 대답해보지. 녹말로 저장되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는 설탕의 형태로 이동된다고 했어요. 포도당은 하나의 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물에 녹거나 이제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바로 녹말이라는 형태로 포도당을 다 이렇게 이어 붙여요. 그래서 물에 덜 녹고 그 다음에 쌓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뭐 일종의 창고처럼 옆에다가 쌓아놔요. 그래서 낮에 포도당으로 광합성을 통해서 생성된 다음에 바로 녹말로 저장시키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다시 이동하기 힘들잖아. 너무 크니까. 그치? 다시 설탕으로 바꿔가지고, 설탕은 포도당은 한 분자고요. 녹말은 여러 분자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사슬처럼. 설탕은 두 분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좀 쪼개가지고 설탕 형태로 녹인 다음에 어디로? 체관을 통해서. 알겠죠? 체관을 통해서 다시 필요한 부위로 이렇게 전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기관으로. 예를 들면 꽃이나 아니면 잎이나 줄기나 뿌리 이런 데 필요한 데다가 이제 필요한 기관에다가 전달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공을 통해서 드나들겠죠.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확인, 이 BTB를 이용한 실험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시험들 제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하나, 둘, 그다음에 지난주에 증산작용의 세계하고 세계
6개 정도 실험을 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실험이 광합성과 허브를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실험이 이 BTB 실험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고려할 것도 많고 대조군, 실험군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할 건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올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BTB 색깔을 기억하자고 그랬잖아요. BTB라는 시약은요, 지시약이라고 하고 산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진 않지만 산성일 때는 노란색을 띠고요, 중성일 때는 초록색이고, 그리고 염기성일 때는 그래서 파란색인데요. 산성이라는 조건은 보통 수소가 많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산화탄소 녹으면 탄산이 되잖아요. 탄산. 그래서 초록색이 되면 이산화탄소가 이제 감소하겠죠. 그리고 파란색일 때는요, 이산화탄소가 제거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물에서는 모두 흡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노란색일 때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많이 녹아있다.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다가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이산화탄소 다 흡수되면은 파랗게 변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광합성이 필요한 요소 확인 실험에서 가와 나, 다가 있는데요. 가에는 검정말을 넣지 않아요. 수생식물이면 검정말을 넣지 않고 나에는 검정말을 넣어요. 그리고 햇빛에 비치는 데다가 넣으면 광합성을 하겠죠. 광합성을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이제 흡수가 되겠죠. 흡수가 되면서 초록색을 거쳐서 파란색이 되겠죠. 그래서 아, 식물이 비치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로 광합성을 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한 실험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가다를 비교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이 사용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한 거고요. 나다는요, 다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호일로 가렸잖아. 그러니까 빛을 차단시킨 거지. 그러니까 빛이 광합성이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가와 다는 노란색, 나는 초록색을 거쳐서 파란색이 된다는 거 이제 확인한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오른쪽에 있는 2번 광합성으로 발생한 산소 확인 실험은요, 이제 고무관을 이용해가지고 깔때기로 기체를 모아서 이제 확인하는 건데요. 이제 산소가 발생하면요, 산소는 불을 키우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냥불 아니죠. 향불을 갖다 대면 불이 커진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산소를 확인할 때 쓰는 거는 향불이다, 아시겠죠? 이 실험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134페이지에 이제 증산작용 넘어가시면요, 증산작용은 이제 세 가지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중요한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물 상승의 원동력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뿌리에서 물이 흡수된 다음에 줄기를 통해 가지고 뿌리를 통해서 삼투압으로 물이 들어오고요. 삼투압이란 건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 다음에 이제 줄기에서는요, 물끼리는 잘 붙는 성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응집력이라고 그런다고 했고요. 조금 간에 물이 타고 조금씩 올라가는 걸 우리가 모세관 현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뿌리를 통해 물이 들어온 다음에 방울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이제 응집력과 모세관 현상으로 이렇게 올라갔어. 그런데 중력 때문에 얘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높이 있으니까. 그래서 잎에서 기공을 통해 가지고 수증기 형태로 계속해서 물이 빠져나가야겠지. 이게 증산작용이고요.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증발해서 날아가는 현상이에요. 기공을 통해서. 그러면은 여기가 압력차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압력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해서 끌어올릴 수 있겠죠. 이렇게 물을.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물을 상승하게 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물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증산작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가장 중요하죠. 물 상승의 원동력.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공을 통해 가지고 수증기를 날려보내면서요, 수분량을 조절하거나 체온을 조절할 수 있겠죠. 체온 조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화열을 흡수시키는 거잖아요.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해, 그지? 열을 흡수하면서 수증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식물이 너무 더울 때는 증산작용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주변 온도를 낮추죠. 그래서 자기 체온을 낮출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이 많을 때는 당연히 이제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을 또 날려보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식물의 수분량을 조절할 수 있고 식물의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증산작용 확인하는 실험도 봤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증산작용의 장소인데 기공을 통해서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증산작용의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이제 호흡으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위에나 옆에다가 아니면 아래쪽에다가 빈 곳에다가 좀 적어주시고요. 기공에는 기공에는 공변세포로 되어 있다고 했고요. 이렇게 홈처럼 생긴 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공변세포고요. 이 안에 있는 구멍이 기공이라고 하고 기체가 드나드는 구멍이라서 기공이에요. 그리고 공변세포가 있는데 공변세포는 표피세포가 변형된 건데 이렇게 엽록체들이 있어요. 공변세포 안에. 엽록체가 있다는 거는 광합성을 한다는 소리고요.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여요. 아시죠? 그래서 이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하는 것 때문에 공변세포가 휘었다가 똑바로 졌다가 하면서 기공을 이제 개폐할 거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낮에 이제 광합성을 하면서 기공이 열릴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낮에는 이제 빛이 있으니까 당연히 광합성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기공에서도 일부 광합성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변세포에 엽록체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광합성을 하면서 이제 잎에 있는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삼투 현상 때문에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들어와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삼수 현상이라고 하고요. 주변에서 공변세포 쪽으로 물이 들어와. 그러니까 공변세포가 빵빵해지겠죠, 그죠? 원래는 이렇게 공변세포가 이렇게 닫혀 있었는데 주변에서 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빵빵해질 거 아니에요? 옆으로 이렇게 빵빵해지면서 바깥쪽이 더 많이 휘고요. 안쪽에는 이제 두꺼워서 조금만 휘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물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닫혀 있다가 이렇게 이제 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바깥쪽이 더 많이 휘면서 물이 들어와서 팽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 때문에 문이 열린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서 공변세포가 활처럼 휘고요. 기공이 오픈됐으니까 이제 증산작용이 활발해지겠죠. 그리고 밤이 됐어요. 기공이 닫혀. 물론 밤에도 기공이 열릴 수 있어요. 필요하면은. 근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빛이 없어 이제. 이제 광합성을 안 하니까 주변으로 물이 빠져나가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삼투 현상이고요. 이제 주변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주변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고, 그러면은 공변세포가 이제 닫히겠죠. 공이 닫히면서 증산작용은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서 사실 요거는 중등 과정을 좀 벗어나긴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개폐되는 거 단순하게 얘가 어떻게 뭐 근육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열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기공이 열리는 건요 주로 낮은 거지 밤에도 열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수분이 너무 몸에 너무 많아, 비가 왔어, 그러면 기공을 좀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공면세포로 이제 주변에 이제 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열려가지고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의 증상작용은 항상 낮에만 활발하다, 낮에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틀린 거야, 그지? 항상 이루어질 수 있는데 주로 낮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36페이지에 있는 광합성이라는 장소와 광합성 산물이 있는데요. 실험 기법 굉장히 중요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실험 기법은요, 에탄올에다가 물 중탕을 하는 이유 있죠. 이거 잘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염록체를 파괴하기 위해서인데, 물 중탕을 하는 이유는요, 에탄올 자체가 너무 이제 폭발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끓이면 터져요. 그래서 물 안에다가 중탕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 이용해가지고 중탕을 한 이유는 이제 고온에다가 끓여서 이제 염록체를 파괴하면은 염록체 그 초록색이 없어지잖아요. 잎이 하얗게 탈색이 돼요. 그래서 탈색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CR기 우리가 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요 CR은요, 우리가 2학년 2학기에 이제 영양소 소화 단원 할 때 비슷한 걸 할 텐데요. 포도당을 검출하는 CR은 따로 있어요. 이 아이오딘화 칼륨을 검출하는 시작은 녹말을 검출하는 위함이에요. 그죠? 녹말에다가 이 아이오딘과 칼륨을 딱 뿌리면 얘가 원래 갈색인데 남색으로 바뀌어요. 청남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짙은 남색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색깔이 변하면은 아, 녹말이 있구나. 예를 들면 녹말에 들어있는 음식이 감자, 고구마, 쌀, 밀가루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옥수수 전분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이제 다음에는 녹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청남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녹말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한 실험이 되겠죠. 그래서 포도당으로 생성되지만 바로 녹말로 전환돼서 저장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아이오딘과 칼륨의 색깔 변화는 청남색이 되면 녹말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포도당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녹말이야. 2학년 2학기에 우리 이제 녹말 말고 포도당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포도당을 검출하는 씨앗은. 그리고 빛의 세기와 광합성 실험에서는 이제 빛의 세기에 따라서 빛이 세면 셀수록 광합성이 더 잘 되잖아요. 그럼 광합성이 더 잘 되면 산소가 더 많이 발생하니까 더 빨리 떠오를 거다 라는 걸 이제 확인하는 실험이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했었고요. 13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한번 안 푼 친구들은 제가 조금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7분 드릴게요. 45분까지 안 풀거나 아니면은 수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받았, 빈 걸 받았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성문은 그냥 한번 다시 한번 봐요. 안 푼 친구는 풀어보세요. 다시. 혜연이 풀었니? 짧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외울 사람은 외우시고 다시 한번 익힐 사람은 익혀보세요. 광합성과 호흡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요. 생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오늘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 똑같이 이제 또 나오고 이제 고2 생물 이제 2 시간에 광합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잘 기본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학 반응식 잘 기억해 두세요.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이건 광합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양분을 생성하는 과정이죠. 네, 특히 이제 포도당을 생성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겠죠. 당연히 광합성이니까 빛이 필요해요. 3번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죠. 식물체의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일어난다는 데인데요. 광합성이 있는 잎에서 일어나겠죠. 아니, 엽록체가 있는 잎에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1번에 4번이에요. 이산화탄소와 물은 광합성이 필요하다. 네, 2번은요. 답만 볼게요. 2번은 2번이고요. 넘어가고 3번은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A는 물이죠. 물관을 통해서 뿌리에서 잎까지 이동한다. 맞죠? B와 D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출입한다. 되는데 B는 이산화탄소고 D는 산소니까 잎의 기공을 통해서 출입하고요. C는 포도당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과 반응해서 청남색을 나타낸다. 되는데 C가 아니라 E로 고치셔야겠죠. 그죠? 네, 그림에서 나와 있지만요. C 하나의 분자로 포도당으로 합성된 다음에 이 형태로 이제 합성이 돼 있죠. 이제 여러 개가 쭉 나열돼 있죠. 이게 이제 녹말이에요. 그래서 2로 고치셔야 되고요. 4번 C는 2로 바뀌어 연목체에 저장된다. 포도당이 이제 녹말로 저장되는 거고요. D는 식물의 호흡에 사용된다. 요거 아직 뭐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요. 뒤에 있는 이제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호흡할 때 다시 나와요. 3번에 4번이고요. 4번은 이제 답만 부를게요. 4번에 3번이고요. 5번은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들인데요. 시험관 B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니까 파란색이 된 거죠. 시험관 B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났다 맞고요. 이산화탄소가 사용되었고요. 시험관 C에서는 알루미늄 홀로 감쌌으니까 빛을 차단했잖아. 그러니까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시험관 A와 B를 비교하면 광합성으로 산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되는데요. 네,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가 흡수된다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죠. 그래서 실험의 목적을 잘 기억하셔야겠죠. 5번에 4번이고요. 6번은 이제 A는 엽록체죠. 네, 그리고 식물의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고요. 빛을 흡수하는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가 들어있죠. 기억 디귿 되겠죠. 자, 7번은요. 아까 전에 봤던 이제 에탄올을 이용해가지고 물중탕으로 엽록체를 파괴시켜서 탈색시키고요. 그다음에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통해가지고 녹말이 있으면 청람색으로 변한다. 그죠? 물중탕하는 까닭은 탈색시키기 위해죠. 7번에 4번이고요. 8번은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광합성이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되는 것고요. 광합성으로 녹말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에서 검정말을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는 까닭은 광합성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네, 답은 5번인데요. 4번부터 보시면 가에서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는 까닭은 녹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람색으로 변하고 다의 검정말 잎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초록색을 띠는 엽록체가 관찰이 된다. 되는데요. 다에서는 검정말 잎이 지금 탈색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흰색으로 관찰이 되죠. 그리고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뿌리면은 청람색이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답은 8번에 5번이고요. 초록색이 아니라 흰색의 탈색된 엽록체에다가
녹말이 있을 경우는 청나트리로 변하겠다. 9번은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죠.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넣는 이유는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함이고 이제 고무관을 끼워가지고 깔때기를 통해가지고 산소를 포집한 거죠. 산소는 향불을 이용해가지고 확인한 거예요. 향에서 불꽃이 타오른다. 산소 이렇게 되죠. 9번에 3번. 그래서 이 실험들은 우리가 추론하거나 논리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요. 결과를 외우고 그냥 푸시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어요. 변형되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하는 까닭은 이산화탄소 공급을 위함이죠. 10번에 3번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11번은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빛의 세계에 따른 광합성량을 알아보는 실험이죠. 광합성이 많을수록 입조각이 떠오르는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왜냐면 광합성이 활발하면 산소가 더 많이 발생하니까 더 많이 빨리 떠오르겠죠. 전동이 켜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시금치 입조각이 떠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시금치 입조각이 떠오르는 까닭은요, 시금치 입조각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니까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이유죠. 다음 5번이고요. 비커 속에 얼음을 넣으면 광합성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금치 입조각이 모두 떠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11번에 5번. 12번은요. 온도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의 관계는 우리 그래프 4번밖에 모르잖아요. 그지? 다른 모르잖아. 4번이고요. 5번은 이제 온도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죠. 12에 4. 13번은요.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1번이에요. 낮보다 밤에 활발하게 일어난다는데 낮에 더 활발하고 그 다음에 항상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치? 주로 낮에 활발하다는 거. 넘어가고요. 14번은요. 물 위에 식용유를 이렇게 넣는 이유만 아시면 돼요. 증발을 막기 위해서, 자연적인 증발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고, 비닐봉지를 씌운 이유는 이제 수증기가 포화되는 거를 포화돼서 증산작용이 포화돼서 이제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증산작용이 이제 멈추겠죠. 어느 정도 평형 상태에 되더라고요. 그런 걸 확인한 거죠. 14번은 이제 5번이고요. 넘어갈게요. 15번은요. 나의 비닐봉지 안에는 이제 수증기가 포화돼서 물방울을 맺히게 돼요. 니은의 증산작용은요. 나에서 가장 활발하게 난다는데요. 증산작용은 가에서 가장 활발하죠. 니은 틀렸고, 이 실험을 통해 증산작용이 줄기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다는데 잎에서 일어나는 거죠. 기억만 답이네요. 15번에 1번. 16번에 1번이고요. 기공은 주로 잎의 앞면인데요. 기공은 주로 잎의 뒷면 혹은 아랫면 이렇게 존재해요. 그 이유는 기공이 햇빛 쪽에 있으면요. 계속해서 증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은 계속해서 수분 손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비가 오면은 기공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잎에는요. 아랫면 혹은 뒷면 쪽에다가 기공들이 많이 있고 윗면에는 그냥 방수층이 돼 있어요. 여기 육상식물이 있는 경우고요. 수상식물은 반대로 잎의 윗면에 있어요. 16의 1위고요. 17번은요. A는 웅변세포, B는 기공이 되겠죠. C는 표피세포예요. 이 표피세포 C가 변해서 A 웅변세포가 되는 거고요.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표피세포에는 연목체가 없어요. 그리고 웅변세포에는 연목체가 있어서 이제 좀 초록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17번의 답은 5번이고요. 5번에서는 A와 C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난다는데 A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고 C에서는 연목체가 없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18번은요. 기공이 열리는 과정인데요. 기공이 열린다. 이거는 뭐 가가 되겠죠. 잠깐만. 18번에 가가 제일 마지막이 되겠죠. 기공이 열린다가 주변 세포에서 공변 세포로 물이 들어온다. 바깥쪽으로 휘어진다. 나, 다, 가가 되겠네요. 공변 세포 안에 농도가 높아진다. 라, 나, 다, 가, 라, 나, 다, 가죠. 18번에 4번. 공변세포 안에 농도가 높아지는 건 아까도 봤지만요. 염록체에 있는 공변세포에 있는 염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면서 물이 쑥 들어오고 이제 휘면서 물이 기공이 열린다. 아시겠죠? 18번에 4번이고요. 증산작용의 역할인데요. 체온 조절, 수분량 조절, 그 다음에 물 상승의 원동력. 19번에 그래서 니은 디귿이네요. 체온을 높인다는 아니고요. 체온을 떨어뜨리는 작용. 맞지? 니은 디귿 19번에 5번이고요. 네, 실력탄탄 1번하고 2번도 한번 볼게요. 식물의 잎을 이용해서 광합성 산물을 확인하는 실험도 있고요. 무슨 느낌이지? 기억하고 니은인데요. 니은은 이제 알루미늄 호일로 가렸어요. 그러니까 빛을 차단시킨 거지. 그리고요, 이제 에탄올로 물 중탕을 했고요. 라에서는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가지고 녹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1번 나에서는 알루미늄 오일은 빛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맞고요. 다 과정을 거치는 까닭은 물중탕을 한 까닭은 잎을 탈색시키기 위해서죠. 맞고요. 라에서 청남색이 변하는 것은 니은인가 기역인가인데요. 기역이 되겠죠. 기역에서 염록체가 있으니까 광합성을 하고 녹말이 검출되겠죠. 답은 3번이네요. 그리고 2번이요.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이 담겨있다 그랬고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그리고 광합성을 하는 거죠. LED 전등을 켜가지고 1번 검정말에서 발생하는 기포는 산소이다. 맞죠? 전등빛이 밝아지면서 발생하는 기포수도 많아지겠죠. 광합성량이 증가할수록 발생하는 기포수는 많아지겠죠. 그럼 이번에 3번이겠지? 표본병 안의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고요. 네, 왜냐면 이제 빛이 세기에 대한 실험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만들어집니다. 이걸 대조군이라고 하고요.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광합성량은 어느 정도까지는 증가한다. 어느 정도까지 증가하다가 포화가 되겠죠. 네. 쉬었다가 식만 쉬었다가 이제 식물의 호흡으로 들어갈게요. 식물의 호흡은 이거 그냥 거꾸로 돌리는 거라서 그렇게 막 어렵지 않고 금방 끝나요. 10분만 쉬었다 할게요.